MBC 스트레이트 공매도 앤 셀트리온 인터뷰 방송. MBC 스트레이트 누가 개미를 배신했는가. 공매도 폐해를 외치는 개미 투자자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차입하지도 않은 엄청난 물량의 매도 폭탄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천만 개미 투자자를 넘어뜨리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공매도 세력. 그렇다면 불법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국부를 빼앗아가는 공매도 세력을 두둔하는 금융당국과 엉터리 교수는 국민 앞에 석고 퇴제해야 합니다. 끝으로 셀트리온 소액주가 공정한 자본시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분 모으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셀트리온의 주가 그 중심에는 분명히 공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셀트리온의 성장폭, 실적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더딤,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중요했던 부분, 공매도가 시장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실적이 조금 숫자가 늦게 찍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제가 댓글로서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시면서 셀트리온의 지분운동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잠시 보고 갈게요. 국산 경증 치료제 개발 더딘 거물음에 기대 커진 흡입형 치료제, 환자에게 편의성 부여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 떠올라. 그래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우리 레키노라주가 이날론과 함께 공동 협약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다른 제약사 애들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약바이오 회사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 능력이나 자본 능력이나 그리고 해외 영업망이나 그리고 생산 실적이나 캐파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 바이오 제약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유가 말씀드렸죠. 제네릭 그리고 기술 수출,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한양행도 신약을 개발하겠지만 중간에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로열티와 이런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유한양행은 정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역사에, 특히 제약산업의 역사이겠죠. 100년에 가까운, 1세기에 가까운 역사이겠지만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회사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미국 FDA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심사 12월 전 승인 어려울 듯. 사실 이거 승인 나더라도 이제부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 그쵸? 부작용 논란이 상당히 심하다. 유효성도 상당히 검증이 지금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마지막 가격 경쟁력 또한 이게 사실 경쟁력이 딸린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그 나라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크19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밀어버렸죠. 이 부분이 밀렸다고 한다면 펀더멘탈과 훼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를 오히려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또 깬다. 유플라이마 식약처 품목 허가 획득. 그래서 좋은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와 툭툭 공급의 속도, 시장 선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효능 탁월, 유럽서 먼저 선보여. 얘도 유럽 시장 정복하고 미국으로 가서 정복합니다. 이 부분 거의 확실성의 영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깬다. 그런데 실적 성장폭이 중요하다. 2019년도에서 20년 성장폭, 2020년도에서 21년도 성장폭이 중요하다. 성장률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레키노라주가 1공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의 생산을 조정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레키노라주가 단기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매듭이 레키노라주로 풀어야 된다. 큰 그림에서는 레키노라 빼고도 우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단기적으로 레키노라 분명히 유럽에서 풀려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합병과 그리고 이제 주주 목소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배이겠지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야 되겠죠. B2 개미 3000포인트 붕괴의 비명.
강제 처분 반대 매매에 14년 만에 최대 1평균 10월 1평균 288억, 2007년 4월 후 최대. 신용거래 잔고도 반대 매매 영향 등 2조 원 떨어졌다. 항상 언급드리지만요, 투자는 항상 말씀드려요. 여유자금, 저축, 장기입니다. 이거 시대를 관통하는 원칙이에요. 정말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급드리지만 이 두 가지 원칙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기더라도 한 번에 날아가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고 있어도 1년 만에 이길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단 그 인프라에는 여유자금과 장기 투자와 저축이 깔려 있는 겁니다. 훌륭한 투자 대상에, 훌륭한 기업에, 지금 가치보다 앞으로 성장할 미래 가치 기업에 우리가 시간으로 세지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의 과도한 주가 하락과 지루하고 답답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산책을 좀 하다가 예전 생각이 좀 났었어요. 2018년도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정리를 하고 한동안 산속 고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기업을 찾아내는 R&D 공부에, 연구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미 그 전에 많은 공부를 했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에 그때 팟캐스트란 곳에 제가 조금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는 그 이유가,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기업 투자자이고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설렜던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해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이전에 발굴해냈던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이 셀트리온 회사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합병과 승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공매도에 의해서 과도하게 늘려 있고, 아직 레키노라 실적이 안 찍혔고 다른 부분까지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눌려 있으면서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제가 원투펀치가 셀트리온과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먼저 튀었어. 그쵸? 훌륭한 회사였기 때문에 실적을 찍어주면서 튀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회사 가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합병, 그리고 주주 지분모 운동, 가치,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펀더멘탈의 가치, 회사의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현금 흐름 창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곧 회사의 미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우리가 바로 미래에 투자했던 부분이죠. 반드시 우리 차례 옵니다. 훌륭한 회사, 정말 이렇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 쳐다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BM 찾아냈던 기억을 보면서 가슴이 떨렸던 기억을 보면서, 셀트리온도 그때 그랬거든요. 한번 그때 녹음했던 방송을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월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좀 녹음을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또 했던 거는요,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회사를 정리를 하고 생활비가 들어가는 상태였으니까 R&D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열심히 기업을 찾아내는 중에 요즘 제가 바이오에, 첫 번째 바이오에 이어서 두 번째 전기차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을 하나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쭉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트리온 바이오, 그에 못지않은 기업을, 전기차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하는 분야가 너무나 훌륭하며,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창업자, 그리고 현 대표이사, 그리고 오너가 너무나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슴을 안고 지금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2, 3년 전에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랑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처음 알게 돼서 찾아냈었을 때, 훌륭한 기업이라는 걸 찾아냈었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서민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최고의 부자까지 오른 서정진 회장의 강연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주주들이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낸 제작을 했었을 때, 예, 뭐 공매도에도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찾아낸 기업이요, 뭐 눈물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눈물은 나지는 않네요. 근데, 정말, 가슴이 살아있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명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2차 전지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차 전지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NCA 양극재 소재 분야를요, 스미토모와 에코프로가 양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2차 전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고 이제 막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패러다임 시프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하나의 카탈로그로서 이 자율주행차, 그 인프라인, 스마트 디바이스인 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서 NCM, NCA로 갑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NCA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요. 여기서 아까 에코프로가 보니까 에코프로 BM에서 이 회사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환경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대 뭐, 가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에코프로는 환경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올 3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주목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을 주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이게 자회사에서 독립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니까 주목하시면 돼요. 이제 뭐 시가총액은 7천억대에서 8천억대로 형성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 올해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니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매출액을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이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예, 지금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BM이 매출액이요. 한 3천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요, 3천억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의 오너는요, 정말 엄청난 기업인이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에코프로의 오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은요, 이동채 회장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이동채 에코프로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영상을 한 게 나와요. 한 15분, 20분 정도짜리.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3천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글쎄요, 이 성장 가능 속도를 어떻게 좀 분간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한 50배 가까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만큼 성장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2차 전지, 그리고 ESS,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손정희 그 전에 그 회를 보게 되시면 앞으로 전기가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사물인터넷 시대에는요, 여기에 많은 전기량이 필요하고 ESS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지는 핵심입니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떨리는 거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그리고 이 투자자도 기업가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 투자 마인드라 그래서 훌륭한 회사에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그게 어떠한 걸로 보상이 되는지, 그래서 버핏, 그리고 주식농부 박영옥, 주식투자 교과서 박성득, 카이스트 김봉수, 이런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피터 린치,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훌륭한 회사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대신 첫 번째 투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자회사. 오너는 이동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전기차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대략 한 7개 정도 회사를 찾아냈는데 여기서 간출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회사고요.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가지고 가도, 예,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부자 아빠로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회사는 사실 많지 않은데 한국에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업 마이트를 찾아내서 실패를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찾아낸 이동철 이동채 회장에게 이동채란 그런 기업가라는 사람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 다음번 또 R&D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가가 더디어서 과도한 하락으로 실적이 조금 늦게 찍혀서 힘들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눈은 분명 반드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고요? 회사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회사와 주주와의 이강질, 뿌락지에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회사의 소극적인 대응과 IR, 그쵸? 이 IR에 대해서도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주주들의 의심, 답답한 부분을 풀어줄 땐 풀어줘야죠. 물론 회사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심을 풀어줘야 할 땐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번 합병과 기타 부분에서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분명히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코스피 상장 이전에 힘처럼, 그쵸? 낼 때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저런 뉴스를 방송하는 것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중요한 시점이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 눈은 분명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에서 반드시 목적지에,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